이번 강의는 한국이 농업 분야 국제무역 협정에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 같이 1995년 WTO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농업 부문의 시장 개방은 본격화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시장 개방은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 우위 측면에서 농업 부분의 핵심 생산 요소인 토지가 상대적으로 희소한 우리나라는 이를 집약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하는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따라서 UR 농업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농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규모 투영자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한미 FTA 등에 따른 추가 시장 개방에 대응해 농업 부분의 국내 보완 대책을 수립 추진해 왔습니다. 기존의 가격 지지와 투입재 보조와 같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원 수단을 축소하는 대신 생산성 제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업 하부 구조 개선과 농촌 개발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주요 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세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6월 타결 이후 시기별로 농업에 대한 재정 투영자 사업과 주요 정책이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모해 나갔습니다. 초기에는 농가의 규모 완화, 생산 기반 정비, 유통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시장 개방이 진전될수록 적응력 차이로 농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도농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을 타결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점차 산업정책과 함께 소득 복지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추진 방식도 하향식 지원이 아닌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메뉴 선택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정부는 한칠레 FTA, 한미 FTA 등 주요 FTA 체결에 따른 수입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피해 보전 및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 보완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계기로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정부는 이 법에 기초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4,800억 원을 FTA 기금으로 조성하고 가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융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한미 FTA가 최초 타결된 2007년과 재협상이 타결된 2012, 13년에 걸쳐 정부는 23조 1천억 원 규모의 한미 FTA 국내 보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EU와 영연방 3개국, 중국, 베트남 등과의 FTA에 대응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FTA 국내 보완 대책의 핵심은 국내 농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투영자 사업을 기본으로 하며 피해 보전 장치는 단기적으로 운영됩니다. 2007년 당시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하여 마련한 국내 보완 대책의 4가지 정책 기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첫째,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생산, 가공, 유통 단계별 취약 부분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실시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성 강화 및 품질 고급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농업 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 체질 강화를 위해 전업 농가를 중심으로 경영 규모를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경영 안정장치를 확충하고 기술 개발 확대, 고품질화 등을 통한 고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셋째, FTA 이행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여 FTA 피해 보전 직불제를 운영한다. 또한 시설 투자가 이루어진 품목 중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의 재배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폐업 지원을 실시한다. 넷째, 농촌을 농업의 다양한 산업과 국민 생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개발 및 복지 기반을 확충한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 분야의 FTA 국내 보완 대책의 세부 사업에 배정된 투영자 예산은 37조 3,800억 원이며 이 중 실제로 집행한 실적은 33조 570억 원에 달합니다. 농업 분야의 FTA 국내 보완 대책은 개별 농가에 대한 시설 현대화, 생산 조직 또는 주산지별로 조성한 생산, 가공, 유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직접적인 생산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생산의 안전성과 유통 공유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은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 농축산물과의 차별화를 뒷받침하였습니다. 가령 원산지 표시제, 축산물 이력제,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 제도,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부분의 제한적인 개방과 대대적인 재정 투자, 경제 여건 등이 맞물려 구조조정 지연, 농가 부채 증가, 지원 대상 품목, 농가 지역의 편중, 정부 의존도 심화 등의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FTA 이행과 관련성이 낮은 기반 조성, 산업 육성, 기술 개발 등의 기존 농정 사업을 FTA 보완 대책으로 재분류하고 해당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차별성이 없는 대책을 시행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으며 비농업계에서는 효율성이 낮은 농업 분야에 과도한 재정 지원이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농식품 수입액은 343억 달러로 2020년에 110억 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은 현재 84%에 달하는데 한중 FTA가 체결된 2016년 이후 이 비중은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농식품 경우 주요 수입 대상국들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농식품의 시장 개방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농식품 수출액은 76억 달러로 2000년에 20억 달러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 비중은 현재 62% 수준인데 주요 수출 시장인 일본과의 FTA가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농식품 분야만 국한해서 보면 무역 수지가 267억 달러인 적자인 순수입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 개방이 확대될수록 농식품의 무역 적자 폭은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 신선 농축산물을 부류별로 개방도를 2000년대 초기와 비교해 보면 국내 소비에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 개방으로 수입액이 크게 늘면서 전체 신선 농축산물의 최근 3년 개방도는 22.3%로 2000년대 초기 대비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류별로 같은 기간 개방도가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은 맹류, 낙농품, 과일 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의 경우 개방도 비중 변화는 22%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반면 가장 늦게 관세화 전환이 이루어진 쌀은 최근 개방도가 4.1%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식품 무역은 공산품 무역과는 다른 몇 가지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먼저 농산물 생산은 공산품 생산에 비해 자연자원 부존도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무역의 형태는 산업 간 무역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음으로 농식품은 저장성이 낮고 심지어 부패되기 쉽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운송이 요구됩니다. 콜드체인과 같은 추가적인 운송 비용이나 물류 비용이 수반될 수 있고 물리적인 거리가 교육의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농산물과 관련된 병해충이나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교육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농식품 무역은 각국 고유의 식생활이나 식품 문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식품 무역은 각국의 식량 안보, 농업 농촌 유지, 지역 개발 등 규범적 가치 판단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자간 및 양자간 무역 협상에서 시장 개방의 수준이나 방식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농식품 교육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무역 및 농업 정책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농식품 무역의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장 큰 통상 환경 변화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OECD는 코로나19가 농식품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다음에 8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2011년 식량위기와 마찬가지로 주요 수출국의 연쇄 무역 제한 조치 발동. 둘째,
식량 안보를 위한 자국 농식품 산업의 보호 기조 강화. 셋째, 빈곤과 기아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 확대. 넷째, 국경 봉쇄로 인 인적, 물적 자원 교류 제한과 농식품 부문 노동력 부족 경험. 다섯째, 비대면 농식품 소비 패턴의 확산. 여섯째, 농식품 생산 유통 과정의 투명성, 안정성 요구, 식품 안전과 위생에 대한 소비자 신뢰. 일곱 번째,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 보존을 위한 식품 소비 대두. 여덟 번째, 농업 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 식품 공급 중단, 사재기, 가격 폭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식량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식량 부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쌀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 초반에 불과하고 가축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 곡물의 자급도는 50%를 하회하기 때문에 주요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구적인 식량 안보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2018년 상호 추가 관세 부과로 촉발된 미중 무역 분쟁은 단기적으로 당사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들 간의 무역 패턴을 변화시켰으며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식품 중에서도 대두와 돼지고기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이래 자국 산업의 육성과 자국 시장의 보호를 중요시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농산물 및 식품의 국내의 공급망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공급망 다양화 재편,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과의 통상, 산업협력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또한 중국이 글로벌 무역 규범을 따르지 않고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 강경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압박과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적인 통상 정책을 보여주고 있지만 WTO 체제 개혁 추진이나 보호무역주의 기조 완화 등에 대해서는 미국의 코로나 회복, 자국이익 확대 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차기 WTO 무역 협상부터는 선진국으로 참여한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접근이나 국내 보조 분야에서 선진국 지위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농정 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 의사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미 CPTPP 회원국 다수와 FTA를 체결했지만 한국은 농업 분야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관세 외에도 SPS 등 비관세 조치 완화로 인한 신규 품목의 수입 증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EU의 탄소 국경 조정세 도입은 무역과 환경이 더 이상 동떨어진 주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저탄소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린 경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기후변화 등의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일반적인 환경 정책을 넘어 건물, 교통, 물류 등의 그린 인프라를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이 참여하는 깨끗한 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며 미래 먹거리인 녹색 산업 육성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한국 농정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